더운 여름날이고 여러분은 밖에서 날씨를 즐기고 있어요. 그늘진 곳 시원한 잔디밭에서 누워서 쉬고 싶은데 누군가가 여기에 침을 뱉은 것 같네요. 하지만 사실 이건 거품벌레의 집이에요. 이 친구들은 식물에서 수액을 많이 빨아들이고 수액을 처리할 때 거품을 많이 형성하는데 매일 체중의 150배 이상에 달해요. 이 모든 거품들은 어린 곤충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고치를 형성해요. 어느 새나 동물도 이 고치를 먹고 싶어 하지 않죠. 맛이 쓰거든요. 마치 닌텐도 카트리지를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잠시만, 치타? 보아하니 드라큘라 개미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동물인데 또한 개미 세계의 흡혈귀예요. 이 개미는 아무 햄버거나 먹기 대회에서도 분명 우승할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눈을 깜빡이는 속도보다 5000배 빠른 속도로 덕을 움직이기 때문이죠. 드라큘라 개미가 얼마나 빠른지 이해하기 위해 초당 48만 프레임으로 덕이 움직이는 영상을 만들어야 하죠. 이 속도로 여러분은 개미가 아래 덕뼈를 천천히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뛰진 않지만 입이 빠르고 덕을 너무 빨리 움직여서 딱딱거리며 구부리기도 하죠. 자, 사람들도 손가락을 구부리면서 소리를 딱딱 낼 수 있죠. 가장 어두운 동물은 오골개예요. 이것들은 깃털, 눈, 발톱이 검을 뿐만 아니라 뼈도 검어요. 색은 푸르스름한 검은색이고 진하죠. 이것의 닭날개를 먹어본 적이 있다면 마치 누군가가 그것들을 블랙베리 주스나 오징어 먹물에 재운 것처럼 보이죠. 사람들은 마르코 폴로가 이 이상하고도 매력적인 수탉을 처음 발견했다고 해요. 1298년 이 탐험가는 고양이처럼 검고 최고의 알을 낳는 닭 품종에 대해 썼죠. 이 민물고기는 20세기 초부터 존재해왔는데 아마도 흑백 영화, 심지어 무성 영화가 있던 좋은 옛 시절을 기억할 거예요. 어떤 빅마우스 버팔로는 112세까지 살았어요.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생물들은 바다에 살아요. 11,000년 된 심해 해면도 있는데 별탈 없이 아주 잘 있죠. 이 물고기는 24분 넘게까지 참게 해주는 놀라운 아가미를 갖고 있어요. 괴상하게 생겼지만 강인한 동물인 녹점 수라기를 만나보세요. 이것들은 또 바다 두꺼비로도 유명해요. 사실 지느러미와 비늘을 가진 전형적인 물고기보단 두꺼비를 더 닮았죠. 또 꿀꺽 삼킨 바닷물로 몸을 부풀리는데 풍선처럼 뱅창할 수 있죠. 사실 이 뛰어난 능력으로 몸 안에 있는 물로부터 실제로 산소를 얻기 때문에 이 물고기는 20몇 분간 참을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절대적인 챔피언은 인간이에요. 세계 챔피언은 20분 이상 숨을 참고 버틸 수 있어요. 자기 옷을 만드는 몇몇 동물이 있어요. 해면칠에는 수중악강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해면으로 일종의 모자를 만들어요. 개들이 옷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보기 위해 연구원들은 크기가 다른 해면을 주었어요. 개가 클수록 더 큰 해면을 선택했죠. 그들은 머리를 위한 작은 구멍을 오려내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런 다음 크기가 자신에게 맞는지 알아보기까지 완벽한 모양을 얻기 위해 다양한 기술을 사용해요. 만약 마음에 들면 해면이 완벽한 모자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그 해면을 자르고 파내죠. 최근 연구원들은 새들이 잠자는 동안 새들의 눈물을 마시는 나박을 발견했어요. 여태까지 다른 동물의 눈물을 먹고 사는 동물의 등록 사례는 3건에 불과했는데요. 아마존 나비, 단생벌, 그리고 나방이었죠. 이들의 고정 식단은 대부분 과즙을 포함하고 있지만 다른 곳에서는 쉽게 찾을 수 없는 필수 소금이 부족하죠. 이들은 새들의 눈물뿐만 아니라 거북이의 눈물, 악어의 눈물, 아마존 정글에서 발견되는 많은 포유류의 눈물을 마신다고 해요. 정말요? 악어의 눈물도요? 일부 바다 거주자들은 붉은 빛을 발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쥐덫고기는 먹이를 잡기 위해 이 빛을 사용하죠. 새우는 붉은 빛을 보지 못하니 쥐덫고기는 붉은 빛의 파동을 방출하는 붉은 새우를 발견하고 먹이를 놀래키지 않고 잡을 수 있죠. 포유류도 빛을 낼 수 있어요. 날다람쥐는 자외선을 받으면 분홍빛을 내뿜어요. 이건 그들이 빛을 흡수하고 다른 파장으로 다시 방출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리너구리는 가장 큰 볼 주머니를 갖고 있진 않지만 확실히 가장 이상하긴 해요. 오리너구리는 주로 먹는 음식인 지렁이, 조개, 달팽이를 으깨는 걸 돕기 위해 주머니 안에 자갈을 보관해요. 이 친구들은 이가 없어서 음식 씹을 때 자갈이 유용하죠. 마치 믹서기 역할을 하거든요. 구강세척으로는 뭘 사용할지 궁금해지는데요.
만약 인간에게 다람쥐가 가진 놀라운 볼이 있다면 우린 입으로 바로 식료품을 운반할 수 있을 거예요. 사실 다람쥐들은 자신만큼 큰 뭔가를 특대 입 짐칸에 넣고 운반할 수 있어요. 햄스터도 같은 초능력을 갖고 있는데 도망쳐야 할 때를 대비해서 새끼들을 입에 물고 다닐 수도 있어요. 사람에게는 작은 듯해도 햄스터에겐 상당히 큰 미니 당근이 햄스터의 두 뺨 사이로 흔적 없이 사라질 수도 있죠. 논리적으로 마리아나 해구에 살고 있을 마리아나 스네일피쉬는 비교적 작아요. 중간 크기의 캔디바 2개만 하죠. 크기에도 불구하고 몸 위로 1600마리의 코끼리가 서 있는 듯한 압력을 쉽게 견딜 수 있어요. 이 물고기는 독특한 신체 구조를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 두개골에 약간의 틈이 있죠. 만약 두개골이 균일하고 구멍이 없었다면 마리아나 해구의 깊숙한 곳에서 절대 압력을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게다가 연골 뼈대는 부드럽고 유연해요. 또 실제 눈은 없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깊은 해구에서 완전한 어둠 속에 살고 있어서 실제로 필요하진 않죠. 피노키오 개구리를 만나보세요. 추측하기 쉬운 이들의 코는 다양한 상황에서 눈 깜짝할 사이에 크기가 커질 수 있어요. 위험이 느껴지면 커지죠. 개구리들이 평온하고 안전한 곳에 있을 때는 원래대로 돌아가죠. 그리고 이성을 유인하고 싶을 때도 길어질 수 있지만 거짓말할 때도 아마 길어질걸요? 농담이에요. 비 오는 걸 좋아하나요? 여러분은 아마 핫초코 한 잔을 들고 담요로 몸을 감싸고 창턱에 앉아 창문에 떨어지는 물방울을 보고 있겠죠. 만약 좋다면 여러분은 확실히 미얀마에서 발견된 미얀마 들창구 원숭이가 아니네요. 이들의 콧구멍은 너무 위로 향해 바깥 세상에 노출되어 있어서 비가 올 때마다 재채기를 해요. 하지만 고등학교 때 여러분이 합창단에 있었다면 공통점이 있네요. 들창구 원숭이는 같이 노래하는 걸 좋아해요. 아마존강 돌고래는 태어날 때는 분홍색이 아니에요. 새끼들은 항상 회색이지만 나이가 들면서 점점 분홍색으로 변하죠. 마치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주름이 생기는 것처럼 이 친구들은 단지 다른 색이 되는 거죠. 저도 팔자주름 말고 이런 분홍색을 갖고 싶네요. 흰개미의 미친 수면 스케줄 때문에 여러분은 흰개미가 되고 싶을 수도 있어요. 이들은 사실 절대 잠을 자지 않는데 유일하게 하는 일은 주변에 보이는 나무 말뚝을 갉아먹는 겁니다. 만약 셀룰로스가 풍부한 음식 때문에 살찌는 게 걱정된다면 달팽이로 변해도 될 겁니다. 달팽이는 파워 낮잠을 몇 시간 자고 난 후 30시간 동안 연속으로 잠을 자지 않고 알릴 수 있어요. 물 없이 상당 기간 생존할 수 있는 물고기는 없어요. 이것만 빼고요. 아프리카 베어입니다. 뭔가 잘못됐다고 느낄 때 점액질의 보호막을 분비하기 시작하고 지하로 내려가죠. 땅속 약 23cm로 말이에요. 이들에겐 숨 쉴 수 있는 튜브가 내장되어 있어요. 뉴질랜드 토종인 마운틴 스톤 곱등이는 급격한 기온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혈액의 극한의 온도에도 혈액이 결정화되지 않게 해주는 특별한 단백질이 들어있거든요. 이들은 공식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추운 곳인 남극에 살고 있는 북극곰이나 심지어 펭귄보다 추위를 더 잘 견뎌요. 알락꼬리 여우 원숭이에겐 말도 안 되는 분쟁 해결 방법이 있어요. 이들은 악취 대결이에요. 한 그룹의 평균 여우 원숭이 수가 약 20에서 30마리 되는 걸 고려하면 경쟁이 심할 거란 걸 알 수 있죠. 냄새 분비샘은 손목과 어깨에 있어요. 손목에 있는 건 해가 되지 않아요. 여기서 나는 냄새는 금방 날아가요. 어깨에 있는 건 끔찍하고 어떠한 향수보다 더 오래 지속될 갈색의 이상한 페이스트를 생산해요. 그러니 물러나세요.